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오늘 손자병법 6장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 읽고 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읽고 알려졌는데도 정작 손자병법의 그 본질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 생활에서 또 쓸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손자병법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손자병법에서 속전속결이 나왔다 하면 그래, 이건 속전속결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판단하고 그거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안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 시대에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냥 그거의 편파적인 단어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이전에 좀 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업에,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깨닫고, 여기에서 나온 시대나 기원전에도 똑같이 창, 칼, 활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지만, 현대에 지금 드론이 출격하고 ICBM 핵탄두가 장착돼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도 많은 병법서들로 손자병법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깊이 깨달음이나 이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나 인간이 작용하는 삶은 기원전이나 현대나 똑같다고, 그런 걸 본질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그걸 이해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손자병법을 오롯이 읽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 본질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깨달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하고요. 오늘 6장 행군은 필히 무인지경, 격돌은 필히 유리한 지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 고하 원근 험이 광협 사생야, 땅이란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함, 넓고 좁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구지의 형세가 다르므로 그때마다 유리하게 대처하라는 말이다. 자세한 거는 구지편에 있다. 손자병법 13편 중에 구지편이 있는데 9가지 지형의 특징과 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다는 뜻이다. 장인은 이렇게 해설했다. 작전을 짤 때는 지형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가까운지 알아야 비로소 질러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계산할 수 있다. 험한지 평탄한지 알아야 보병을 쓸 것인지 기병을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넓은지 좁은지 알아야 전체 병력으로 펼칠 것인지 소수 병력으로 요처를 장악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를 알아야 병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려 들지 살려고 도망치려 할지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군 중에 전쟁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이는 소규이다. 인표도 탐복했는데 인표의 말을 빌리자면 소규의 군대는 신출귀몰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소규에게 무슨 비법이 있었을까? 첫째는 지도, 둘째는 행군이었다. 지형이 지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규는 작전 지역의 지도를 다 외워버렸다는 것이다. 행군도 중요한가? 행군도 전투의 일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행군이 전투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쌍방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쏠 때에 비로소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전투가 벌어지면 사실상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행군이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으로 정확한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승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이는 탁월한 기동력을 말한다. 소규 장군이 전투의 최강이라는 것은 곧 행군을 가장 잘 한다는 뜻이다. 행군을 가장 잘한다는 것은 곧 지형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뜻한다. 회해 전투에서
소규의 군대는 작전 구역을 안방 드나들듯 오고 갔다. 그가 행군하는 노선은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이니 무인지대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병력의 손실 없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할 수 있었다. 지형과 행군으로 그는 한 개 부대를 10개 부대처럼 운용했다. 그의 지휘봉은 마치 포정의 칼날처럼 유유자적하게 지휘했으니 신의 부대라는 칭호는 과찬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행군만 전투의 일부가 아니라 수경도 전투의 일부이니 전투 구분에 따라 수경 장소를 신중히 물색해야 한다. 수경은 전투 지형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투력과 사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전투에서 병사들이 흘린 피보다는 수경지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흘린 피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지 지형의 파악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일례로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때 우리는 승리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자리에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흙을 조사하고 보내서 여기에 뭐가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심지어 흙까지 조사했을 정도면은 충분히 거기에 따른 작전이나 전술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거기에 흙을 조사해 와서 보니 전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1차 부대를 보내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을 만들고 작전을 펼쳤던 것이지요. 그냥 무턱대고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듯 전쟁에 우연한 승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분석하고 했을 때 이 작전 전술이 나오고 승리를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전 전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손자병법에 제일 먼저 나왔던 이겨놓고 싸워라.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 그러기 위해서 열병식도 하면서 우리 군대를 과시하고 우리 힘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현대나 기원전이나 이 맥은 같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현대에서도 이 손자병법이 그만큼 깨달음의 가치가 있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알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손무가 얘기했던 이 전쟁 당시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이해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정작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다음 승리를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석하고 철저하게 알았을 때 다음 상황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무리 기원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서도 과연 손무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지금 현대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6개 주랭랑 그냥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깊이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짜서 나아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만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선인들이나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원전에 나왔던 그 인간이 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인문학이 말 그대로 인간이 그려온 문이 최진석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인간이 나아갈 글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인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문이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깨닫고 다음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저와 또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